할게요. 플로이드 알고리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로이드 알고리즘은 아까 얘기한 대로 각 정점과 정점 사이의 최단 거리를 산출하는 거다. 그래서 이 뭐 사람 이름을 따서 얘기하기 전에 그냥 영어로 쓴다면 올페어스라고 하는 걸로 보면 되겠죠. 모든 각 쌍들의 또는 정점들 각 쌍들의 최단 거리. 이거를 다른 얘기로 플로이드 알고리즘이다. 그리고 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그래프가 어떤 형태냐라고 하는 것부터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래프는 가중치가 있는 그래프. 가중치가 주어져 있는 경우에 대해서 볼 테고, 그 다음에 방향이 있는 그래프. 그래서 방향이 있는 그래프를 갖다가 디렉티드 그래프 또는 다이렉티드 그래프다라고 얘기하죠. 이걸 갖다가 이 웨이티드 다이그래프다라고 하죠. 방향이 있는 거 다이렉티드 그래프를 다이그래프라고 약해서 부르죠. 그래서 이거를 G라고 나타내고 정점들과 정점과 정점 사이에 방향이 있을 때 그걸 edge라고 불러도 큰 문제 없지만 조금 구분해서 얘기할 땐 arc라고 얘기한다라고 얘기했고 그다음에 그 arc에는 길이라고 하는 게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걸로 나타냈죠. length. 이때 찾는 거냐 하면 이 각 정점과 정점 사이에 정점과 정점 간의 최단 거리를 찾는 거죠. 그걸 산출하는 거다. 정점이 10개였다라고 한다면 1번에서 2번으로 가는데 최단 거리, 1번에서 3번으로 가는데 또 2번에서 1번, 2번에서 3번 이런 식으로 모든 경우에 대해서 다 보는 거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 이 정점을 찾는데 먼저 단계별로 가고 그리고 그 정점에서 정점으로 가는데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한 거를 얘기해 보자. 그때 여기도 이 다이스 알고리즘은 어떤 이 식을 하나 찾아서 쓰도록 했어요. 그래서 그걸 D라고 하는 값을 가지고 산출한다. 그래서 i라고 하는 정점에서 j까지의 이 디스턴스 거리 또는 최단 거리 이거는 정점 i에서 정점 j까지의 이 거리를 얘기한다. 최단 거리는 이제 마지막으로 산출될 거고. 근데 여기서 뭐를 하나 더 넣냐면 위에다가 위참자로 k라고 하는 걸 더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K라고 하는 걸 써서 뭐라고 하냐면 이 I에서 J까지 가는데 K보다는 작고 거리로 이 K보다는 작은 정점들을 경유할 때 산출되는 거리값이다 이제. 근데 이 거리인데 이 단계별로 현재로서는 일단 이 작은 값을 얘기한 거다 이제. 제일 작은. 쇼 쇼티스 페스타라고 얘기해야 돼. 그래서 어떻게 산출되냐 하면 DI에서 J라고 하는 정점 I에서 J까지의 거리인데 최단 거리죠. 그때 이 K라고 하는 단계를 가기 위해서는 K라고 하는 단계를 거치기 위해서는 먼저 I에서 J까지 가는 거리의 전 단계 K-1까지의 그 전 단계 다시 말해서 이 아까는
K-1까지를 거쳐서 1부터 시작해서 다시 말해 이거는 뭐냐면 1번부터 시작해가지고 K번까지의 이 그 중간 경유지가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I부터 시작해가지고 K-1까지의 어떤 경유지가 가능했을 때 얘기다. 요걸 할 것인지 아니면 I라고 하는 거에서 K라고 하는 어떤 중간 지점을 거쳐서 다시 K라고 하는 데서 J라고 하는 지점까지의 최단 거리를 산출하는 것이 좋은지 이렇게 여기에 미니멈 값을 찾아보자. 근데 이건 K-1단계니까 여기도 K-1단계, K-1단계 이렇게 되는 걸로 찾아보자. 자, 무슨 얘기냐 하면 저와 같은 식을 정하는데 이것도 예를 들어서 보면 훨씬 수월하지 않겠냐라 해서 예를 들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어져 있는 그래프가 있다고 하고 이 여기는 1, 2, 3, 4, 4개의 정점이 있다고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래프의 모습을 보게 되면 4개의 정점이 있고 1에서 2까지 가는데 비용이 5라고 하는 걸로 보죠. 자, 여기서 2에서 1로 가는데 비용이 50, 4에서 1로 가는데 비용이 15, 2에서 3으로 가는데 비용이 15, 그다음에 이게 2에서 4로 가는데 비용이 5, 3에서 1로 가는데 비용이 30. 자, 이렇게 이거 4번이에요. 여기 5, 15. 자, 이 거꾸로 해보세요. 15라고 하는 비용이 나온다 그러고 이렇게 하는데 5라고 하는 비용이 나온다라고 가정해보자. 자, 이렇게 생겼을 때 이거를 뭘로 표현하냐면 어떤 것도 경유하지 않았을 때 어떤 정점도 경유하지 않고 정점에서 정점 사이에 어떤 거리를 나타내 보자. 경유한 거 하나도 없이 나타낸다. 그거를 뭐라고 했냐면 뒤에 0이라고 하는 걸로 나타내 보겠다. 그러면 이제 거꾸로 이렇게 쓸게 이쪽에서 뒤에 0승이라고 하는 거는 정점이 몇 개냐면 1, 2, 3, 4 해서 정점이 1번 정점에서 1번 정점으로 가는 길. 자, 이게 굳이 뭐 1, 2, 3, 4라고 하는 거 안 쓰더라도 이렇게 되겠죠. 자, 1번 정점에서 1번으로 가는 이렇게 자기 자신을 도는 경로의 비용이 없으니까 0인 0이라고 쓰면 될 테고 그 다음에 1에서 2로 가는데 비용이 얼마 나오냐 5라고 하는 게 나오죠. 어느 것도 경유하지 않은 거예요. 따라서 5. 1에서 3으로 가는데 경유하지 않고 갈 수 있는 길이 없죠. 따라서 그때 비용은 무한대. 1에서 4로 직접 갈 수 있는 경로가 없죠. 따라서 이것도 무한대. 자, 2번에서 보게 되면 2번에서 1번으로 가는데 비용이 50. 2번에서 2번으로 이렇게 도는 경로가 없죠. 자기 자신이 가만히 있으니까 0. 2에서 3으로 가는데 비용이 15라고 하는 비용이 나옵니다. 2에서 4로 가는데 비용이 5가 나왔죠. 그 다음에 3번에서 보게 되면 3번에서 4로 가는데 15라고 하는 비용이 나왔고 4로 가는데 4에서 1로 가는데 비용이 30이 나왔죠. 3에서 2로 가는데 비용은 현재 경로가 없으니까 3에서 3 자기 자신이니까 비용은 안 들 테고 3에서 4로 가는데 비용이 4라고 하는 데서 보니까 4에서는 1로 가는데 비용이 15
4에서 2로 가는데 직선 거리 갈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무한대. 그다음에 4에서 3으로 가는데 비용은 5, 0 이렇게 나오죠. 자, 이게 바로 이거를 하나도 경유하지 않았을 때 경유 지점 없이 바로 정점에서 정점 사이에 갔을 때 비용이다 했죠. 자, 그다음에 이제 뭘 생각할 거냐 하면 여기서 첫 단계로 경유지 1, 경유 정점 1을 통과할 가능할 때. 자, 이걸 통과 가능할 때를 나타내 보자. 그랬을 때 비용은 이를 경유했을 때 비용이 어떤 것이 더 좋을지에 대한 걸 산출해 보자. 그러면 D에 1이라고 하는 걸로 산출돼야 되겠죠. 이번에 K가 이게 0이었으니까 D의 1에서 만약에 2라고 하는 걸 한번 산출해 보자. 1의 1은 아무것도 의미가 없으니까 이거는 미니멈 값. 원래 있던 값 D1에서 2인데 여기가 0인 거죠. 원래 여기 또 나왔던 거. 또는 D에서 1이니까 여기가 0이라고 하는 걸 경유한 거죠. 그래서 1라고 하는 시작점. K에서는 얼마가 나오냐면 0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는 0. 그다음에 D에 0에서부터 1까지, 2까지 그리고 0. 1에서 0 이런 거 지금 현재 0이라고 하는 정점이 없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0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런 경우는 다 이, 처리할 필요도 없죠. 다시 말해서 이 1에서 2로 가는데 2를 경유해서 가는 거니까 이렇게 가면은 2라고 2, 2를 경유해서 가는 거니까. 그런데 나머지는 이제 2를 경유하는 거 여기는 2를 경유하는 거라고 했어요. 이렇게 됩니다. 자, 이 경우는 이제 그 가격을 보게 되면 D1의 2 요거 1은 얼마가 나왔냐 미니멈에 1에서 2는 1에서 2로 가는데 5였죠. 그 다음에 1에서 0으로 가는데 비용은 현재 없으니까 이거는 뭐 0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거는 뭐 제거해 버리면 되는 거. 해당 사항이 없는 거죠. 이건 해당 사항이 없는 것들은 제거하고 5. 따라서 D1의 1은 5라고 하는 값이 그냥 들어간다. 따라서 왼쪽에다 하나 더 쓰면 D에 1승으로 나오는 이 행렬은 1, 2, 3, 4. 자, 1번을 경유해서 갔을 때 비용은 여기는 그냥 5 그대로 나온다 이제. 자, 여기서 나머지는 뭐 그렇다고 치고 요거 하나 볼게요. 3에서 2로 갔을 때 하나 볼게요. D. 3에서 2로 가는데 경유하는 지역이 1일 때 한번 산출해 보자. 그러면 미니멈 값인데 D 3에서 2에 그냥 경유하지 않았을 때 전 단계에서 계산된 값이 그대로 최단 거리인지 또는 아까 얘기한 1번을 경유해서 갔을 때 비용이 좋은지. 그래서 3번에 1번을 경유해서 갔을 때 여기서 1을 경유해서 갔을 때 요거에다가 1을 경유해서 2를 갔을 때 비용을 이렇게 산출해 보자야죠. 자, 경유지가 1이라 그랬어요. 1. 이건 경유지가 1. 경유 이 정점이 1인 경우 비용을 이렇게 산출해 보죠.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되냐 하면 미니멈 값을 계산할 거니까 3의 2에 해당되는 거는 얼마가 나오냐면 무한대였죠. 그다음에 3에서 1로 가는데 비용이 얼마 나오냐면 30이었어요. 1에서 2는 5였죠.
따라서 이것 값은 얼마가 되냐면 D 3에서 2에 요거는 35라고 하는 값으로 변경이 되겠다. 따라서 여기 값은 35라고 하는 걸로 변경이 된 거죠. 하나 더해서 1에서 2는 둘 다 1을 경유하니까 뭐 의미가 별로 없고 여기도 2니까 그냥 별로 경유한 게 없고 3에서 3으로 가는 것도 전혀 저희 그 경유할 필요도 없고 가만히 있으면 되니까 비용이 0이다. 자, 1에서 4에서 1로 가는 비용을 보게 되면 4에서 1로 가는데 4에서 1로 가는데 비용은 15가 들죠. 근데 1번을 경유할 수 있대요. 그러면 4에서 1로 가는데 1번을 경유하는데 1번을 이미 목적지로 경유한 거죠. 따라서 이건 15 변동사항이 없다 이거죠. 3에서 1로 가는 경우도 보면 비용이 30이 나왔는데 1번을 경유했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것도 30이라고 하는 값으로 변동사항이 없죠. 그래서 바뀐 거 요거 하나 있었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볼게요. 4에서 2로 가는 비용이 있다라고. 4에서 2로 가는 이걸 한번 산출해 보죠. 현재 이 값을 찾기 위해서는 이미 경유하지 않았을 때 비용 D 4에서 2에 경유하지 않았을 때 비용 이게 좋은지 또는 1을 경유했을 때 가는 게 좋은지 그리고 1에서 목적지 2까지 가는 것이 좋은지 근데 그게 전 단계에서 산출된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영승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나타내 보죠. 그럼 이거는 미니멈 4에서 2를 가는데 비용은 얼마가 나왔냐면 4에서 2는 무한대 값이었죠. 그 다음에 4에서 1로 가는데 비용은 15였죠. 1에서 2로 가는데 비용은 5였다. 그래서 이거는 D 4의 2에 이거는 20이라고 하는 값을 넣으면 되겠다. 그러니까 여기는 얼마가 들어가면 20이라고 하는 값으로 들어가면 되겠다. 정확하게 보게 되면 4에서 2로 가는데 1을 경유해서 가라 이거죠. 그러면 이렇게 가면 더 비용이 절약되겠죠. 그래서 15, 5 더해서 20이 나온다는 얘기죠. 나머지는 변동 사항이 없어서 그냥 쓸게요. 이렇게 나오죠.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정점 2를 경유했을 때 나온 비용이었다. 여기가 K가 이게 뭐냐면 정점 1을 경유했을 때 나온 비용. 그 다음에는 정점 1 아니라 정점 1을 경유했을 때 가능한 비용도 한번 산출해 보자. 그 다음에는 이것도 한번 산출해 보자. 이거는 뭐냐면 정점 I에서 여기까지 이 비용이에요. 비용으로 산출하는데 경유지로 정점 1과 정점 2를 통과할 수 있다. 가능한 경우에 비용이다. 그러면 이미 여기 이거는 정점 2를 통과했을 때 비용이 산출된 거니까 여기다가 정점 2에 해당되는 것만 가지고 있다. 정점 2를 통과했을 때만 가져가면 보죠. 자, 1에서 1로 가는 거는 의미가 없고 정점 2를 통과하는 거니까 1과 2를 다 썼죠. 그래서 이거는 변동 사항이 있을 리가 없다. 자, 이 부분을 한번 볼게요. 1에서 3으로 가는 비용. 그래서 D 1에서 3으로 가는 비용인데
여기가 2승으로 표현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정점 1과 정점 2 모두 경유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미니멈 값은 이미 산출된 이 비용 요거가 최적의 결과인지 최단 거리인지 아니면 2번을 경유한 게 최단 거리인지 이래서 2를 경유해서 2에서 3을 경유하는 것이 최단 거리인지. 근데 그게 바로 전 단계에서 산출한 거니까 이를 경유한 가격이 값이죠. 비용. 둘 중에 하나를 이걸 선택할래? 이걸 선택할 때. 다시 말해서 이걸 선택한다는 얘기는 2번 경유지를 안 가는 것이 좋고 이걸 선택하는 거는 1번과 2번 경유지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는 얘기죠. 자, 1에서 3으로 가는 비용은 얼마가 나왔냐면 무한대라고 하는 비용이 나왔고 1에서 2로 가는데 비용은 5, 2에서 3으로 가는데 비용은 15. 따라서 1에서 3으로 경유하는데 1과 2를 1에서 3으로 가는데 1과 2를 경유, 1 또는 2를 경유해서 가는 게 최단 거리다. 얼마가 나오냐면 20이라고 하는 비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20. 이때는 어딜 경유하냐면 2번을 경유해라. 자, 여기 변동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 한번 해봅시다. 4번에 해당되는 거. D 한 번 더 해서 1에서 4로 가는 거에 대해서 보죠. 근데 이거는 1과 2를 경유해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럼 이거는 원래 있던 전 단계에 산출된 이게 최적의 결과였는지 1만 경유하는 것이 최적의 결과였는지 또는 1에서 2를 경유하고 2에서 4로 가는 것이 좋은지 다시 말해 전 단계에 산출된 거니까 이렇게 산출한다. 이거는 1에서 4, 1에서 4로 가는데 무한대였고 그다음에 1에서 2로 가는데 비용이 5였고 2에서 4로 가는데 비용이 5였죠. 그래서 이거 비용은 10이 나온다. 여기도 10이라고 하는 걸로 바뀐다. 안 바뀐 건 그냥 쓸게요. 이런 식의 10, 0, 15, 5, 30, 그다음에 35, 0, 15, 15, 그다음에 20, 5. 자, 이거 하나 더 해볼까요? 이거 4에서 3으로 가는 경우 D 4에서 3으로 가는데 경유지 2를 통과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그냥 1만 통과하는 것이 좋은지 지금까지. 그러면 지금까지 산출했던 거 그냥 쓰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경유지를 2번을 통과해서 가서 다시 2번에서 3번을 가는 것이 좋은지를 한번 산출해 보자. 전 단계에 1번을 경유한 거였죠. 이렇게. 그럼 이거는 4에서 3, 5가 나왔고 4에서 2는 20이 나왔고 2에서 3은 15가 나왔죠. 따라서 이게 더 작은 거니까 D 4에서 3의 2는 5라고 하는 값 그대로 써라. 따라서 여기는 5 그냥 쓴 거죠. 자, 이런 식을 가지고 두 번째 이 그 행렬에 해당되는 걸로 표시해서 1과 2를 경유해서 갈 수 있는 점에 대한 걸 산출했다. 자, 그다음에는 1과 2 정점이 4개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뒤에 3이라고 하는 걸 산출해 보죠.
이거는 정점 I에서 정점 여기까지 비용이에요. 경유지로 아까는 2를 통과할 수 있다 그랬죠. 정점 1과 2와 3을 아까 제가 여기다가 1과 2라고 돼 있었죠. 1, 2, 3을 다. 근데 이미 1과 2에 해당되는 거는 통과한 거에 대한 거를 결정했죠. 이미 이거 이미 실행 완료가 됐어요. 요것만 고려하면 된다 이죠. 그래서 3번에 대한 것만 경유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알면 되겠다. 네. 자, 그러면은 다시 여기서 요거 하나 볼까요? 2에서 1로 가는 거. 그러면 D 2에서 1로 가는데 탐을 경유해서 가는 거가 가능한지 더 비용이 작은 걸로 가능한지에 대한 걸 산출해 보자. 그럼 지금까지 산출된 것 중에 2에서 가는데 1과 2를 경유했을 때 갔을 때 비용이 좋을 것인지 아니면 3까지 경유해서 가는 것이 좋을 것인지를 산출해 보자. 또 3에서 1로 가는 거겠죠. 이 두 가지의 비용을 산출한 거를 더해야 되겠으니까 전 단계 바로 1, 2라고 하는 거를 경유했을 때다가 3을 경유해서 가는 거 하나 더 추가한 거죠. 2에서 1로 가는 거니까 비용이 얼마 나오냐? 50이 나왔어요. 자, 2에서 3으로 가는 비용은 15가 나왔고 3에서 1로 가는 비용은 30이 나왔죠. 그래서 이거는 45, 이거는 50이니까 D 2의 1에 3까지 경유해서 가는 비용은 45라고 하는 걸로 바뀐다. 따라서 여기 비용은 45라고 하는 거다. 1에서 1로 가는 건 0일 테고 2에서 2로 가는 것도 0일 테고 이것도 0이고 4에서 4로 가는 것도 0이겠죠. 그래서 변동사항이 없는 건 그냥 똑같은 방식을 가지고 쓰면 되니까 그대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값이 45로 변동사항이 생겼다. 자, 마지막 제 그 정점이 4개가 있으니까 이번에는 4라고 하는 정점도 경유해서 갔을 때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것까지 한번 봐야 되겠다. 그게 바로 뒤에 4승이라고 하는 걸로 표현해 보죠. 1, 2, 3, 4, 4개의 정점이 있고 이 정점을부터 시작해서 갈 수 있는 길을 한번 또 찾아보죠. 비용을 산출해 보죠. 자, 이거는 뭐냐면 정점 I에서 J까지 비용이죠. 비용인데 경유지로서 1, 2, 3, 4를 다 거칠 수 있다죠. 1, 2, 3, 4를 통과 가능하다. 그런데 이건 이미 1, 2, 3에 해당되는 걸 다 전 단계에서 완료했죠. 이거는 이미 이 완료된 상태니까 이거만 고려 대상하면 된다. 그렇다면 그에 대한 비용을 하나만 보자. 그중에 이걸 한번 1에서 3으로 가는 비용인데 4를 경유해서 가는 것이 좋은지 그냥
1에서 3을 가는데 4를 경유해서 가는 것이 좋은지 바로 전 단계에 산출된 거 1, 2, 3까지 경유해서 간 거 여기서 산출된 것이 끝인지 한번 보자 이거죠. 또는 4를 경유해서 갈 거니까 1에서 4를 경유해서 갔고 다시 4에서 3으로 가서 이렇게 경유해서 가는 것이 좋은지. 전 단계에 산출된 비용이니까 K-1에 해당되는 3승이라고 하는 값을 넣어보죠. 1에서 3으로 가는 비용은 20이라고 하는 비용이 산출됐죠. 그 다음에 1에서 4로 가는데 비용은 10. 그 다음에 4에서 3으로 가는데 비용은 5. 따라서 이게 더 작은 값이니까 D1에서 3으로 가는데 비용은 가능하다면 4번 정점을 경유하러 가라. 그때 비용은 15가 나온다. 자, 그래서 이 바뀐 것만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45가 나왔는데 여기 45가 그대로 쓰이는지 한번 보죠. 이거는 D2에서 1로 가는 비용으로서 4번을 경유해서 가도 좋겠다. 자, 그때 비용을 한번 산출해 봐라. 그럼 4번을 경유하지 않고 지금까지 산출된 거 비용이 더 짧은 거리인지 비용이 더 작은지 아니면 4번을 경유해서 가는 것이 더 비용이 절약되는 것인지. 네, 전 단계에서 1, 2, 3까지 경유했을 때 나온 비용이죠. 자, 이거는 2에서 1로 가는 비용 45, 2에서 4로 가는 비용 5, 4에서 1로 가는 비용 15. 보니까 20이 나왔죠. 그래서 D2에서 1로 가는 거, 정점 2에서 1로 가는데 최단 비용, 뭐를 경유하냐면 4까지 경유했을 때 비용은 20이라고 하는 거가 가장 비용이 적게 나온다. 따라서 아까 45였는데 이젠 비용이 20이라고 하는 걸로 줄었다. 자, 2에서 1로 가는데 비용은 더 이상 들 게 없고. 이것도 한번 산출해 보죠. 2에서 3으로 가는데 정점 4를 경유해서 가는 것도 좋은지 아니면 그냥 놔두는 것이 좋은지. D2에서 3으로 가는 비용. 근데 그때 어디를 경유해서 가냐? 4번을 경유해서 가자. 그럼 2번에서 3으로 가는데 이미 산출된 비용이 제일 적은 것인지 아니면 경유지를 거쳐서 가는 것이 더 좋은지 산출해 보죠. 경유지 4번을 경유해서. 그게 바로 위첨자하고 맞춰져 있죠. 4번에서 3으로 가는 게 좋지. 그때 전 단계에 산출된 거니까 이렇게 1, 2, 3을 경유했을 때 나온 최단 거리의 그 비용이 산출된 거죠. 2에서 3으로 가는 비용은 15가 나왔죠. 2에서 4로 가는 비용은 5가 나왔죠. 요거. 그다음에 4에서 3으로 가는 비용 이거죠. 5. 따라서 D 2에서 3으로 가는데 정점 2에서 3으로 가는데 거리는 8을 경해서 가는 게 좋겠다. 그때 비용은 얼마가 나왔냐 하면 10이라고 하는 거다. 그래서 여기는 10이라고 하는 비용을 가지고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자, 한번 더해서 2에서 4로 가는 것도 한번 볼게요. 그러면 D 2에서 4로 가는데 경유지를 4번을 통과해서 가보자 이거죠. 이건 어떻게 돼요? 미니멈.
D 2에서 4로 가는데 이미 나와 있는 값 또는 2에서 4로 갔다가 4에서 4로 가는 거죠. 경유지를 4로 가는 거니까 4에서 4로 가는 거. 이거 되죠. 근데 전 단계에서 3까지 경유해서 갔던 비용이니까 이렇게 산출되죠. 이거나 이거나 똑같고 4에서 4로 가는 건 자기 자신이 0이니까 이거는 D 2의 4는 뭐가 나오냐면 이게 가격이 2에서 4로 가는데 5가 나왔죠. 5였죠. 이것도 5. 이게 0. 따라서 이거는 그냥 5예요. 여기는 변동 사항이 없이 다 알죠. 여기 3에서 1로 가는 거 하나 더 하고 나머지 그냥 쓰도록 하겠습니다. 3에서 1로 가는데 4번을 경유해서 갔을 때 비용이 좋은지 안 하고 그냥 가는 게 좋은지 산출해 보자. 그래서 3하고 경점 3에서 정점 1로 가는데 비용이 4번을 경유하지 않고 갔을 때 비용이 좋을지 아니면 4번을 경유하고 다시 4번에서 목적지 1번까지의 비용. 근데 그건 3번을 통과했을 때 비용, 3까지 통과했을 때 비용이니까 3승이라고 하는 걸로 표시했죠. 이거는 3에서 1, 3에서 1로 가는데 비용이 30이라고 하는 값이 나왔고 그 다음에 3에서 4로 가는데 비용이 15가 나왔고 4에서 1로 가는데 비용이 15가 나왔죠. 따라서 이거 15가 그냥 30이 나오네요. 4번을 경유해서 갈 때 비용은 30 그대로 유지된다. 네, 여기가 30 이렇게. 변동 사항이 없어서 그냥 쓰도록 하겠습니다. 15, 25, 0.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이게 결과가 산출되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가중치들을 가지고 했을 때 정점과 정점 사이에 비용이 이게 최단 거리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실습 자료 드린 거에는 경로지를 어디를 거쳐갈 것인지에 대한 것까지 다 제가 그냥 알고리즘 만들어 드렸어요. 그냥 그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어요. 뭐잘 모르더라고 하더라도 프로그램 작성해 줘 그러면 요즘에는 생성 AI, 챗GPT 같은 데서 알고리즘을 제시해 주니까 뭐 큰 의미는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드린 게 그래도 한번 확인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만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아이디어는 이런 아이디어에서 만들어지는 알고리즘은 플로이드라고 하는 사람의 알고리즘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걸 보죠. 자, 플로이드 알고리즘은 늘 생각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돼 있었죠. 정점 I에서 J까지 가는 건데 정점 I에서 J까지 가는 건데 시작점은 이렇게 만들어졌죠. 경유지를 하나도 거치지 않고 갔을 때 비용. 그래서 이 그래프 G라고 하는 거는 정점 B라고 하는 집합과 그 다음에 정점과 정점 사이에 그 선, 그걸 갖다가 아크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거기에는 가중치가 주어져 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최초에 이렇게 주어지는 거죠. 가중치 i에서 j까지의 가중치다. 그런데 만약에 정점 i에서 정점 i까지 가는 거다라고 한다면 이때 비용은 얼마가 나오냐면 0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 보게 되면 이거 다 0, 여기도 0, 여기도 0. 그래서 3승일 때도 0, 4승일 때도 0, 2승일 때도 0, 결국은 1승일 때도 0. 그래서 이거는 K일 때 모두 다 0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K는
정점이 1, 2, 3, 4 나올 테니까 1, 뭐 0도 마찬가지. 모든 정점들에 대한 거 0이라고 하는 건 초기값이고 1을 경유했을 때 2를 경유했을 때 이렇게 나. 그리고 DIJ의 K 승이라고 하는 거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이렇게 산출했죠. 이 공식을 적용했죠. 자, 여기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K승이라고 하는 거는 K라고 하는 정점을 경유해서 갔을 때니까 I에서 K까지 갔을 때 비용에다가 K에서 J까지 갔을 때 비용을 더한 거. 근데 그게 뭐냐면 전 단계에 해당되는 비용까지 최단 거리의 비용에다가 두 개를 더한다.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다. 자, 이 공식을 적용하는 거다. 그럼 알고리즘은 이 원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될 거예요. 이걸 이용한다. 그래서 그 알고리즘 이름을 플로이드라고 쓸게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연결선들이죠. 방향이 있는 연결선들 그리고 가중치가 있는 것. 그랬을 때 우리가 뭐를 찾냐면 뒤에 0승부터 시작해가지고 뒤에 n승까지 이렇게 찾아서 이게 출력이 되는 거죠. 해당거리 그래서 산출하는 출력. 그리고 이거는 입력이 되는 거죠. 그 입력은 가중치가 있는 거죠. 저희와 같은 경우에 별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저희 그 그래프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거는 보니까 이렇게 만들었죠. 그래프의 모습. 그래서 그래프의 모습은 그래프에 대한 어떤 자료 구조를 보니까 행렬로 구성되어 있다. 행렬. 근데 그게 인접 행렬이라고 하는 걸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제인스 매트릭스 뭐 이렇게 아마 그건 뭐 좋다 이거죠. 첫 번째 뭐를 산출하면 초기값을 산출. 초기값을 산출하자. 그러면 1번에서 2번으로, 1번에서 3번으로, 1번에서 4번으로, 다시 2번에서 1번, 2번에서 2번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래서 정점이 시작 정점 여기는 1번부터 시작해가지고 n개까지 있으니까 이게 시작 정점, 목적지 정점, 죄라고 하는 걸로 표현해 볼게요. 여기다가 비용을 산출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수식으로 나타내도 되긴 하겠지만 이렇게 그거를 그냥 배열로 계속 쓰면 되는 거니까 i에서 j까지 대문자로 쓰는 게 좋겠죠. 이거는 a에 i에서 j까지. 물론 여기 C 언어 쓴다면 여기 따로따로 대괄호를 써야 되겠지만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렇게 초기값 다시 말해서 이거는 뭐를 찾은 거냐면 여기까지는 D의 영승에 해당되는 걸 찾은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D의 1승, 2승, 3승, 4승 이렇게 가야 돼요. 따라서 K에 해당되는 걸 가져가면 돼요. 정점의 개수가 n개였다라고 한다면 어디까지 가냐면 n까지 가면 돼요. K가 이게 뭐냐면 경유지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경유지를 가는데 어디냐면 시작 정점 i라고 하는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j까지 이 시작 정점에서부터 목적지 정점까지
가지의 그 비용, 거리를 산출해 보자. 근데 그 거리 산출은 어떻게 하냐면 여기 이미 만들어진 이 거리를 그냥 쓸 것인지 아니면 경유지를 통과한 것이 좋을 것인지를 산출해야 되겠죠. 그게 뭐냐면 미니멈 값을 산출하는 거다. 여기 또 중괄호를 바꿔. 원래 있던 값 요거 여기서 산출하는 거 최초에는 이걸 쓸 것인지 아니면 경유한 거 i라고 하는 정점에서 k라고 하는 데를 갔을 때 비용에다가 k라고 하는 데서 j까지라고의 거리 이거 두 가를 더한 것 중에 더 작은 걸 골라서 새로운 거리가 산출된다. 저에게 여기까지가 하나의 for룹이 안에 for룹이 들어가 있고 for룹 안에 또 for룹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게 알고리즘의 끝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몇 번 돌아가냐면 대략 n번 돌아간다라고는 볼 수 있고 이것도 n번 돌아가는 거고 여기서 이것도 n번 돌아가죠. 이거는 뭐 하면 되냐면 미니멈 값을 찾은 거니까 이걸 할래 이걸 고를 거냐 이거 if문이면 되는 거니까 그냥 상수 시간이면 보겠다. 따라서 이거는 n3승의 수행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n은 정점의 개수를 얘기한다. 이렇게. 5분만 뭐 10분 쉬었다 12시에 다시 시작할게요.